여러분들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수업한 게 표면 거칠기 3주, 그 다음에 진원도 한 주, 그 다음에 3차원 측정 결과 해석 한 주 이렇게 했어요. 표면 거칠기를 3주를 하고 진원도를 한 주만 한 이유는 표면 거칠기하고 진원도가 대부분 개념이 겹치죠. 몇 가지, 표면 거칠기는 선형이고 진원도는 원형이다. 그리고 표면 거칠기는 고역 필터를 사용하고 진원도는 저역 필터를 사용한다. 요거 빼면 나머지는 개념이 비슷해요. 그래서 진원도 측정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를 표면 거칠기에서 다 했기 때문에 표면 거칠기를 길게 했던 거예요. 자, 표면 거칠기 여러 가지 얘기할 때 이제 산에다가 비유를 해서 설명했는데 그 중에서 얘기를 한 게 산에서 능선의 높이, 봉우리의 높이, 나무의 높이를 구분을 해서 재려고 할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개념을 가지고 필터의 개념을 설명을 한 거죠. 봉우리는 봉우리끼리 재야 되고 나무는 봉우리하고 능선을 제외한 나무끼리 세워놓고 비교를 해야 나무 크기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 했고요. 그게 이제 필터고, 그 다음에 뭐 나무 중에서도 나무 중에 가장 키가 큰 나무를 그 나무의 높이라고 할 거냐, 아니면 전체 나무 평균의 높이를 그 나무의 크기로 할 거냐, 뭐 이런 걸 간단히 얘기를 해봤죠. 이것이 이제 파라미터가 되는 거예요. 필터는 능선과 봉우리와 나무를 어떻게 분리를 할 거냐 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했고요. 뭐 봉우리가 됐든 나무가 됐든 가장 높은 것만 잴 거냐, 전체 평균을 잴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파라미터라는 개념을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차차로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은 이런 모래하고 자갈이 섞여 있는 것을 이제 구분을 할 때, 그죠? 철망에다가 이 모래하고 자갈을 섞여 있는 걸 여기다 이제 들어 부으면 이 철망 위에서 얘가 이제 덜덜덜덜 진동을 주면 이 철망의 간격, 요거보다 더 요거라고 그랬죠. 요 철망의 간격보다 더 작은 것들은 밑으로 빠지고 철망의 간격보다 큰 것들은 위에 걸려 있다. 그래서 걸린 것들을 이쪽으로 빼내서 요거 자갈이라고 표현을 하고, 철망 사이로 빠져나온 것을 모래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철망을 필터, 그 다음에 철망의 간격을 컷오프, 요렇게 이제 예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철망 간격 사이로 빠져나온 성분, 여기서 지금 모래죠? 요거를 고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요 위에 걸려있는 것들, 즉 철망의 간격보다 더 큰 성분, 요것을 걸러내는 것을 저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표면 거칠기 자체로만 보면 표면 거칠기에서는 표면 거칠기를 보면 고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을 거칠기라고 했고, 저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을 뭐라고 했죠? 파상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진원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저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을 사용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저역 필터와 고역 필터를 동시에 사용해서
필요한 부분만을 걸러내는 거, 요거를 대역 필터라고 그랬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요 개념만 이해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끝난 거죠. 이것을 우리가 표면이 이렇게 생겼다. 내게는 어떤 파상도라고 하는 이런 성분하고 거칠기라고 하는 이런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 가공결이에요. 가공결. 이쪽으로 이렇게 가공이 된 거. 그러면 표면 거칠기는 가공별의 직각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측정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요게 이제 그거 설명한 거예요. 요거는 표면이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평평하게 밋밋하게 생겼지만 자세히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파상도라는 게 나타나고, 또 이 파상도 부분을 더 확대를 해보면 이런 이제 거칠기라는 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표면은 엄청나게 확대를 해서 일부분만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그 표면의 그래프는 실제 영상하고 다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면 가로하고 세로가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더 뾰족하게 보인다. 근데 그렇게 보이게 하는 이유는 길이 전체를 다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한도 없이 멀리 가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표현하기 위해서 압축을 해서 그랬다. 1대1로 봤을 때 이렇게 생긴 그래프다. 이렇게 1대50으로 압축을 하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그래프를 보면서 이것을 표면 거칠기 또는 표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런 표면이다 그러면은 촉침이 이만해요. 이게 촉침 반경이 2마이크로미터 이만하고, 요게 요 각도가 몇 도라고 그랬죠? 요거 60도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를 높이를 50대로 압축을 하면 이렇게 이만하던 게 이렇게 홀쭉하게 바늘침처럼 보여.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전체를 보기 위해서 높이 세로 쪽을 더 확대를 한 거다, 비율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표면 거칠기가 지금 그래프가 우리가 보는 그래프예요. 이게 우리가 보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A, B, C, D, E 이렇게 있잖아요. 1대1로 그리면 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그래프하고 실제 영상은 비율이 다르다라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표면 거칠기는 촉침에 의해서 많이 달라진다. 즉 이만한 촉침을 쓰느냐 요만한 촉침을 쓰느냐에 따라서 거칠기가 달라지죠. 2마이크로메타를 쓰면은 요 빨간 것처럼 이렇게 측정이 되는데 10마이크로메타를 쓰면 이 점선으로 된 것처럼 이렇게 뭉툭하게 측정이 돼요. 이거 무슨 얘기냐? 우리가 표면 거칠기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촉침을 얼마짜리를 썼냐 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거칠기 값이 의미가 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작물이 제품이 이렇게 90도 간격으로 이렇게 생긴 제품이다. 그러면 측정을 할 때 여기에 이 촉침 반경 있는 부분이 닿기 전에 이 옆구리가 먼저 측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형상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다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측정할 때 저 공작물을 촉침 움직이는 거하고 평행하게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만약에 평행하지 않게 설치가 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요 촉침 끝이 닿기 전에 요 옆구리가 먼저 닿는 경우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형상이 왜곡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측정 방향이 이렇게 가공결의 직각 방향이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요것처럼 나오는데 요 그래프에서 우리가 Z방향을 진폭 또는 높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X방향 요거를 파장 또는 간격이라고 한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B처럼 삐딱하게 놓고 가공결의 직각 방향이 아니고 이렇게 경사지게 측정을 하면 뭐 진폭은 같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간격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경사지게 놓고 측정을 하면 안 된다. 항상 가공결의 직각 방향으로 측정을 해야 된다 라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공을 할 때 여기 보면 우리가 뭐 보링을 한다, 그 다음에 선반 가공을 한다 또는 밀링 가공을 한다 할 때는 값이 지금 0.8에서 6.3 마이크로미터 RA 이 사이에 대부분의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라인딩 또는 뭐 랩핑 이런 걸 하면 0.1에서 1.6 사이 이 정도 보통 이제 거칠기 값이 나온다. 이렇게 이건 참고로 알아두고요. 그다음에 표면이라는 게 뭐냐, 거칠기라는 게 뭐냐, 파상도라는 게 뭐냐 이런 것들. 근데 여기서 미세한 요철, 큰 간격으로 나타나는 요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값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컷오프를 얼마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거칠기가 될 수도 있고 파상도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결, 흠 요거는 검사하는 방법, 손톱으로 긁어보는 방법, 눈으로 보는 방법, 즉 접촉식, 비접촉식. 그 다음에 표면 거칠기가 왜 생기느냐 라는 거,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표면 거칠기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표면 거칠기를 가공 공정의 지문이라고 얘기를 한다. 지문을 조회하면 어떤 신상 정보가 다 나오죠. 그렇듯이 표면 거칠기를 측정을 하면 이 표면에서 어떤 걸로 가공을 했고 공정이 정상이었냐 비정상이었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는 것이 전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표면을 보면 정상적인 면, 뭐 이송 오차, 진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눈으로 봐도 이렇게 보이지만 측정을 하면 이 값들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요거는 공정별로 어떤 형상이다 라는 얘기하는 거고요. 어떤 곳에 표면 거칠기가 요구되냐 이런 거 쭉 설명을 했었고, 표면 거칠기를 왜 측정하냐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관리라는 입장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것이 직접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그게 이상적인 과정이에요. 그렇지를 못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성능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런 표면이 뭐 얼만큼 작동을 하면 치수가 얼마나 줄어들까 뭐 이런 것들 예측을 하기 위해서 표면 거칠기를 측정을 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컷오프를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컷오프를 이용해서 형상을 분리를 하는 이유는 표면에 어떤 그 거칠기가 생성된 요인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거칠기,
파상도, 형상. 근데 거칠기는 주로 공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파상도는 공구, 그 다음에 공작기계, 형상은 공작기계, 이런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다 보니까 이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따로 분리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필터라는 걸 쓰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1차 단면 곡선, 요것을 P곡선이라고 해요. 프로파일, 프라이머리 프로파일, 1차 프로파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P곡선이라고 얘기하고요. 요거는 라프니스 프로파일 해서 거칠기 곡선, 파상도는 웨이브니스 프로파일에서 W곡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P곡선, R곡선, W곡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산한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이 P곡선이라는 것은 실제 표면이 가지고 있는 곡선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고, 실제 형상 그대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미 촉진반경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측정기를 통해서 얻은 값이에요, 얘는. 측정기. 그러면은 측정기에 데이터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데이터가 한번 걸러지는데, 뭐에서 걸러지냐 하면은 촉진반경. 우리가 보통 R은 2마이크로미터 쓴다 그랬죠. 이 촉진반경보다 작은 형상은 측정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상을 한번 걸러낸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라무다 S라는 필터를 쓴다 그랬죠. 아주 작은, 이것은 그 시스템의 노이즈,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라무다 S라는 필터를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필터를 한번 거쳐 가지고 측정기에 그 결과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측정기에 들어온 그 단면 곡선, 이것을 P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라무다 C라는, 그죠? 라무다 C라는 컷오프를 딱 설정을 해서 어떻게 돼요? 고역 필터는 이리 가요. 거칠기가 되죠. 그 다음에 저역 필터는 이리 가죠. 이리 가는데, 라무다 C라는 거하고 또 라무다 F라는 필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파상도보다도 파장이 더 큰 경우, 이것은 우리가 진직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라무다 C하고 라무다 S 사이에 있는 성분, 이것을 파상도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중심선이라는 게 있었는데, 중심선은 이 표면거칠기가 됐든 파상도가 됐든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건 평균선이다. 그래서 이것은 편차의 제곱합이 최소가 되도록 계산된 선.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평균선이라고 개념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 진원도에서 최소 제곱평균원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필터는 걸러내는 장치, 필터링은 걸러내는 작업. 필터의 대표적인 기능, 차단과 분리 얘기를 했고요. 필터의 종류는 고역 필터, 저역 필터, 대역 필터, 이렇게 있다. 그것을 이제 채 비율을 했는데요. 지금 채망의 크기, 이거를 컷오프라고 예를 들은 거예요. 필터, 요거는 채. 이 채 자체가 필터라 그러면 컷오프라는 걸 기준으로 큰 성분, 작은 성분을 걸러낸다. 그래서 작은 성분, 걸러진 작은 성분을
고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이라고 표현하고 위에 걸린 것들을 저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이라고 한다. 고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은 거칠기가 되는 거고 저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은 파상도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역 필터.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를 계산하고 싶다. 즉 저역 필터보다 큰 성분 걸러내고 고역 필터보다 작은 성분을 걸러내고 그 사이 것만 보겠다라고 하면 대역 필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콩하고 팥하고 깨 이걸 예를 들었죠. 내가 팥만 걸러내고 싶어. 그러면 저역 필터에서 콩만 걸러내게 하고 그 다음에 고역 필터에서 깨만 걸러내고 하면은 대역 필터에서는 팥만 남는다. 이런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율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100% 빠지고 100% 걸리고 이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 파장의 비율, 이 비율에 따라서 투과율이 결정된다 라는 거고 여러분들 직접 계산도 해봤고요. 지금 설명한 게 이거예요. 아주 작은 성분, 그 다음에 촉진 반경 이런 것 때문에 걸러지는 것이 지금 라무다 S2 앞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요 라무다 C에서 라무다 S 사이 요 사이에 있는 성분이 거칠기. 그 다음에 라무다 C와 라무다 F 사이에 있는 요 파장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 이거는 파상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라무다 S라고 하는 마이크로 필터는 2.5, 8, 25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컷오프 라무다 C를 0.8mm 쓸 때까지는 2.5 마이크로미터를 써요. 그리고 촉진 반경 2 마이크로미터를 쓰면 된다. 컷오프를 2.5mm, 8mm 이렇게 늘리면은 라무다 S도 8, 25 마이크로미터가 늘어나고 이때 촉진 반경은 5mm, 5 마이크로미터, 10 마이크로미터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라는 거예요. 지금 요 부분 이 이제 P 프로파일 이전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P 프로파일 이전에 이런 작업이 걸러지고 나서 P 프로파일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요 토탈 프로파일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여기 여기서 프라이머리 프로파일 P가 들어오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요 라무다 C 요걸 이용해서 필터링을 하면 고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이 이제 R 프로파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라무다 C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라무다 C로 보면 저역 필터가 되는 거죠. 라무다 C하고 라무다 F 요 사이에 있는 프로파일이 이제 W 프로파일이 된다. 요렇게 이해를 하면 나머지는 이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컷오프 0.08에서 0.8까지는 라무다 S가 2.5 마이크로미터, 촉진 반경은 2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컷오프 형상을 분리해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준 파장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필터의 종류를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고역 필터, 저역 필터,
그 다음에 대역 필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방금 얘기한 그 개념 설명한 거고요. 요게 P 프로파일이래요. 1차 프로파일, 프라이머리 프로파일, 요게 거칠기 프로파일, 요게 파상도 프로파일. 필터를 통해서 걸러지죠. 걸러지는데 R 프로파일이 되냐 W 프로파일이 되냐 하는 기준은 이 컷오프에 따라 달려있다 라는 거고요. 거칠기 필터에서는 이 파상도 성분을 없애고 거칠기만 가지고 계산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파상도 필터는 요 거칠기는 제거하고 이런 성분 중에서 요 파상도 요거만 걸러내는 필터다. 요게 고역 필터, 요거는 저역 필터.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돼요. 요거는 예를 들은 거고요. 그 다음에 진폭 투과율에 따른 분류인데 ECR 필터, ECR PC 필터, 이거는 투과율이 75%라는데 이거는 지금 거의 안 써요. 거의 안 쓰지만 여러분들 현장 가면 혹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서 연습을 했는데 실제로는 거의 안 쓰고 지금 현재 쓰는 것은 가우스 필터, 그 다음에 로버스 가우스 필터,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이것은 수학적으로 구성된 디지털 필터고요. 투과율이 50%다. 그 다음에 로버스트 가우시안 필터는 가우스 필터의 문제점을 보완한 필터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면 아예 이 가우스 필터도 거의 안 쓸지도 몰라. 왜냐? 이걸 보완해서 그 다음 필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로버스트 스플라인 필터, 이거는 주로 3차원에서 많이 써요. 3차원에서 형상, 진직도, 평면도 이런 거 계산할 때 많이 사용해요. 컷오프 값은 0.8, 0.5, 0.8, 2.5, 8, 25.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0.8을 기본으로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측정을 할 때 길이가 여러 개가 있었죠. 기준 길이, 그 다음에 평가 길이, 이송 길이.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여기 나타나죠. 이 샘플링 랭스라는 게 기준 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평가 길이, 그 다음에 이송 길이. 기준 길이하고 컷오프하고 개념은 다르지만 길이는 같은 값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기준 길이에 보통 5개를 합쳐서 평가 길이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 길이하고 이송 길이가 왜 다른가? 라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어요? 평가 길이하고 이송 길이하고 왜 달라? 왜 달라요? 앞에서 컷오프의 2분의 1만큼 잘라내고 뒤에서 컷오프의 2분의 1만큼 잘라내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괜히 쓸데없이 컷오프 하나만큼 측정을 더 하는 거죠. 길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단말 효과라는 게 있어서 이 단말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양쪽에 조금 더 측정해서 잘라낸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요거 하나가 기준 길이다. 근데 컷오프하고 같은 길이를 쓴다. 이거에 5배를 연결해서 평가 길이를 만들었다. 그죠? 평가 길이인데 거기에다가
요만큼. 앞에서 컷오프의 반만큼, 뒤에서 컷오프의 반만큼. 앞에서 더 가고 뒤에서 더 간다. 앞에서 미리 측정 시작하는 건데 프리 트래블이라고 얘기를 하고, 평가일이 끝나고 더 측정하는 거는 이제 포스트 트래블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프리 트래블이라는 용어 어서 들어본 거 기억나죠? 트리거 프로브 얘기할 때 프리 트래블 오차 때문에 정확한 원이 등기원이 된다고 배웠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큼 그 단말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미리 측정을 하고 더 측정하고 나중에 실제 계산할 때는 이만큼을 잘라내는 거죠. 그리고 이 평가 길이만 가지고 계산을 한다 라는 거고요. 컷오프를 얼마를 추천할 거냐 하는 것들이 이제 RA가 얼마일 때, RZ이 얼마일 때, RSM이 얼마일 때 추천을 하는데, 요게 이제 그걸 요약을 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RA가 0.1에서 2마이크로미터 사이, 그 다음에 RZ이 0.5에서 10마이크로미터 사이, 그리고 RSM이 0.14에서 0.4mm 사이에 있을 경우에는 컷오프는 0.8을 써라. 평가 길이는 곱하기 5 하니까 4mm, 이송 길이는 곱하기 6 하니까 4.8mm, 촉심 반경은 2마이크로미터, 요거, 그 다음에 람다 S는 2.5마이크로미터를 써라. 요렇게 이제 가이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ISO 4288에서.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RA, RZ, 이것은 진폭 파라미터예요. 진폭 파라미터고 이 값이 마이크로미터야. 근데 요 RSM이라는 것은, 요것은 간격 파라미터고 측정 값은 단위가 밀리미터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직접 적용을 하면서 테스트를 해봤죠. 그 다음에 단말 효과라는 게 나타나는데, 이건 필터링 하고 난 후에 끝부분이 왜곡되는 현상, 이거를 단말 효과라고 그래요. 이것이 생기는 이유는 아날로그 필터에서는 이제 입력 신호가 지연되는 문제 때문에 이제 발생을 하고, 디지털 필터에서는 가장자리에서 분기한다는 이게 계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산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끝부분을 잘라낸다는 거죠. 그렇죠? 잘라내려면 그 잘라내는 것만큼 측정을 더 해야 되죠. 그래서 평가 길이하고 이송 길이가 다른 이유가 바로 이 단말 효과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이거 예를 들은 거예요. 이 끝부분이 이렇게 계산이 되느냐, 이렇게 계산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부분의 형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봐도 좀 다르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이게 다르기 때문에 측정을 조금 더 해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잘라내면 이 부분은 다 같은 형상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거는 가우스 필터, 가우스 필터에서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계산 방법을 고쳐서 이 끝부분이 이렇게 분기되는 문제가 없게 계산을 하면은 굳이 뭐 앞으로 뒤로 더 측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지 않고도 계산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이 로버스트 필터라는 거예요. 이 필터를 사용하면
단말 효과가 없어. 가우스 필터에서는 이런 단말 효과가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게 지금 단말 효과가 생긴 거죠. 근데 여기서는 실제 영상하고 똑같이 따라가요. 단말 효과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곡률 문제. 곡률이 아주 큰 경우에는 이 가우스 필터가 또 약간 왜곡되게 계산을 하는데 로버스 필터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낸다. 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우스 필터보다 로버스 필터가 이런 가우스 필터의 단점들을 보완해서 이제 점점 대체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요거는 이제 컷오프를 적용한 사례. 예를 들어서 0.8과 0.08 컷오프를 줬어. 그러면 0.08보다 0.8로 주면 거칠기 값은 더 커져요. 거칠기 값은. 그런데 파상도 값은 더 작아져. 왜냐? 컷오프가 커지면 저역 필터를 통과하는 성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영향한 거예요. 이것도 그런 거칠기, 파상도 요 비교한 거고요. 요거는 선반 가공 예를 들어본 거예요. 이 컷오프에 따라서 거칠기 값들이 이렇게 달라진다. 요거는 원통 연삭. 그리고 여러분들이 컷오프에 대한 영향을 직접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서 계산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레포트 쓴 거 보니까 다들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돼서 이렇게 해서 거칠기의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필터, 컷오프 이 특성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요건 여러분들 연습한 거고요. 잠깐 쉬었다가 측정기하고 그 나머지 부분들 좀 공부를 할게요. 잠깐 휴식합시다.